한국이라고요? 아시아의 그 한국 말씀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런던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5년간 교편을 잡아온 제임스 윌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6개월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이 깨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모든 것은 우리 학교장이 저를 교무실로 호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 한국과의 교환 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나. 처음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크게 비웃었습니다. 아시아의 주입식 교육이라니, 그것도 하필 한국이라니요. 네, 맞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와 6개월간 교환 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라. 제가 알기로 그곳은 학생들을 마치 공장의 부품처럼 찍어내는 나라 아니었나요? TV에서 본 한국의 교육 현장이란 게 고작 새벽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과 반복학습, 그리고 입시 지옥이 전부였으니까요. 교장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건 제안이 아닌 지시예요, 제임스.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앞에서 저는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국 교육에 대해 검색해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사교육비,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주입식 교육의 대표적 사례. 이런 곳에서 6개월이라니 내 경력에 5점을 남기는 거 아닌가. 동료 교사들의 반응은 더했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왜 거기를, 차라리 일본이나 싱가포르라면 모를까. 아직도 한국은 체벌이 있다던데. 학생들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긴 아직도 교사가 절대적인 권위자라면서 중세시대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기 전날까지도 저는 우울했습니다. 영국의 선진 교육을 받은 제가, 그것도 케임브리지를 나온 제가 가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6개월 내내 한숨만 쉬다 오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었지만 그저 거치야겠거니 생각했죠. 택시 기사님이 어느 학교로 모실까요? 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그저 후진국의 평범한 학교겠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오만한 생각은 한국의 고등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가 맞나요?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감탄사였습니다. 마치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을 연상케 하는 건물 외관, 그리고 정문에서부터 느껴지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는 제가 상상했던 딱딱한 아시아의 학교와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사들은 별도의 출입카드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학교에 출입했고, 학생들은 스마트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출결 체크, 급식 주문, 도서관 이용, 심지어 학부모 알림까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죠. 이쪽으로 오시죠, 윌슨 선생님. 먼저 선생님의 담당 교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복도 벽면 전체가 투명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각 학급의 출결 상황과 수업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제 담당 교실에 들어섰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벽면이 전자칠판으로 되어 있었고, 학생들의 책상은 개별 모니터로 변신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인데요. 영화요? 아, 네. 우리에겐 그냥 평범한 교실인데, 교감 선생님은 제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가 처음으로 수업을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알던 모든 교육 방식이 완전히 구시대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공부해 볼까요? 영국에서라면 이 말과 함께 학생들은 무거운 원서를 꺼내 들었겠죠. 하지만 이곳의 학생들은 책상에 내장된 태블릿을 살짝 터치했을 뿐입니다. 순간 교실 전면의 전자칠판에는 햄릿의 주요 장면들이 펼쳐졌고, 학생들은 각자의 태블릿으로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햄릿 발표 자료를 공유해도 될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고, 순식간에 전자칠판에는 학생들이 사전에 준비한 멀티미디어 발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등장인물 관계도,
시대적 배경, 심지어 현대적 재해석까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저는 얼마나 구시대적인 수업을 해왔던 걸까요? 앉아서 들어라, 받아 적어라.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일방적인 수업을 해왔는지 통렬히 반성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만든 햄릿 패러디 영상도 있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학생들은 수업에 지루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곳에서는 문학 수업이라고 하면 조용히 앉아 교사의 설명을 듣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쉬는 시간, 저는 옆한 한국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다니. 비결이 뭔가요? 아, 저희는 거꾸로 학습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미리 수업 자료를 보고 와서 토론하는 방식이에요. 전자칠판과 태블릿은 그저 도구일 뿐이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첨단 기술은 단순한 전시가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을 돕는 도구였던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날, 저를 놀라움의 도가니로 빠뜨리는 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급식실로 가시죠. 오늘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옆반 김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여기 키오스크로 먼저 식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현금으로 급식비를 내거나 한 달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인데 이곳에선 마치 레스토랑처럼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교사카드로 태그하시면 돼요. 급식비는 월말에 자동 정산되거든요. 급식실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배식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대형 모니터에 그날의 메뉴가 영양성분과 함께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알레르기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영국에서는 급식 메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저희 학교는 급식 관리가 철저해요. 학생들이 식단 정보를 미리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죠. 배식을 받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배식이 끝난 뒤에는 자발적으로 식판을 분리수거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는 분리수거 잘하는 반에 에코 포인트를 줘요. 학기 말에 포인트가 가장 높은 반은 작은 시상도 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보호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급식실이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환경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이었던 거죠. 김 선생님,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5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 했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질서도 지키고 분리수거도 하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 것 같아요. 급식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이구나. 첨단 기술도 좋지만 그것을 활용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한국 교육의 힘이었던 거죠.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 김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무슨 화면인가요? 제 자리에 놓인 듀얼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왼쪽은 학사관리 시스템이고 오른쪽은 학부모 소통 앱이에요. 저희는 이걸로 학부모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거든요. 실시간 소통이요? 영국에서는 학부모와의 소통이라고 하면 한 학기에 한 번 있는 상담이나 긴급할 때 전화 연락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연락처가 바뀐 경우가 많아 번번이 애를 먹었죠. 네, 예를 들어 오늘 제 수업에서 민수가 정말 훌륭한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서 김 선생님이 앱에 올린 글에 곧바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열심히 했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빠른 피드백이라니. 학생들의 작은 성취도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물론 학습 관련 걱정되는 부분도 바로 상담할 수 있고요. 숙제 알림이나 학교 공지사항도 바로 확인하시니까 의사소통이 정말 수월해졌죠.
문득 제가 영국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학생의 성적이 갑자기 떨어져 부모님과 상담이 필요했지만 연락처가 바뀐 탓에 한 달이나 지체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런 시스템의 단점은 없나요? 학부모님들이 너무 자주 연락하시지는 않나요? 김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학부모님들이 적절한 선을 잘 지켜주세요. 오히려 서로 신뢰가 쌓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때 옆자리 박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윌슨 선생님, 잠시 저희 동아리 활동 한번 보러 가실래요? 방금 3D 프린터로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 완성됐거든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적힌 특별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3D 프린터로 만든 부품들을 조립하고 다른 쪽에서는 코딩을 통해 작은 로봇을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스마트 쓰레기통이에요. 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프로그래밍까지 한 거예요.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리수거하고 꽉 차면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담당했던 과학 동아리는 교과서 실험을 따라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곳의 학생들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놀랍네요. 이런 활동을 어떻게 생각해내신 거예요? 사실 저희는 그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학생들이 먼저 학교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했거든요. 저희는 그저 필요한 도구와 조언만 제공했을 뿐이죠. 수업을 마치고 김 선생이 정리를 하는 동안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어디로 간 걸까? 이건 분명 혁신적인 교육인데, 분명 제가 알아봤던 한국과 두 눈으로 목격한 한국은 달라도 너무나 달라 이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도 났습니다. 후진국이라 착각했지만 그 정도로 과거엔 우리보다 뒤져 있던 한국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발전을 이루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윌슨 선생님, 잠깐 시간 되세요? 도서관에 반납할 책이 있어서. 이제 막 정리를 마치신 김 선생님이었죠. 마침 저도 영어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었기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이 이 방향이었나요? 전 분명 다른 쪽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 작년에 도서관을 새로 지었어요. 옛날 도서관이 너무 낡아서요. 이참에 아예 콘셉트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도서관인가요? 제가 본 것은 마치 런던의 고급 서점을 연상케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자연광이 들어왔고 편안해 보이는 소파와 원형 테이블이 곳곳에 놓여 있었죠. 놀라셨나요? 저희도 처음엔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기존의 도서관이 조용히 하세요가 가득한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함께 이야기하며 배우는 공간이 된 거죠. 도서관 한쪽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소파에 둘러앉아 조용히 토론을 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한 학생이 창가의 1인용 좌석에서 책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저기 책장 앞에 있는 스크린은 뭔가요? 아, 그건 도서 검색대예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카드 목록을 사용하나요?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아직도 종이 카드로 책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책의 위치뿐만 아니라 관련 도서 추천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검색하면 김 선생님이 화면을 터치하자 다양한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책의 위치, 대출 가능 여부는 물론 관련된 비평서와 현대적 재해석 작품들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심지어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바로 대출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영국의 도서관은 어떤가요? 저 이번에 영국 문학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의 낡은 책장들과 딱딱한 의자들이 떠올랐거든요. 사실 우리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할 것 같구나. 도서관을 나오면서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 변화가 쉽진 않았어요. 처음엔 도서관이 시끄러워진다며 반대도 많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3배나 늘었어요. 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도서관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교육 전체가 바뀔 수 있구나. 한국의 교육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던 거야. 6개월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네요. 교무실 제 자리를 정리하면서 첫날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오만했었나요? 후진국의 주입식 교육을 보러 왔다는 그 뿌듯한 우월감이라니.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윌슨 선생님, 이거 선물이에요. 수업을 같이 했던 3학년 학생들이 손수 만든 앨범을 건네주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지난 6개월간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읽었던 영문학 수업, 점심시간의 대화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학생들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영국 선생님이라고 해서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선생님 같아요. 영국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저희 잊지 마세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윌슨 선생님. 김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이 어땠나요?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실망하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6개월은 제 20년 교직 생활의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한국의 교육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선 첨단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고 학생들은 주입식이 아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도서관을 그저 책 보관소로 여겼는데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어냈잖아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제가 돌아가면 제일 먼저 우리 학교 도서관을 바꿔보려고 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려고요.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교육 체험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이제 영국의 동료 교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졌네요. 한국의 교육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준 한국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이제는 제가 변화할 차례네요.